예전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아직도 내 자신이 너무 미워져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. 한 살 적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사실을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만 들었던 기억으로는 그 큰 어머니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이혼을 했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고, 또 제 생모와의 만남 이후에 많은 이런 삶의 그 고민이 있었던가 봅니다.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서자죠. 그래서 지금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도 저의 생모가 아니라 저 아버지의 이제 본처, 그런 상태입니다. 아버지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후에 저는 과원으로 보내지지 않고 큰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큰아버지, 큰어머니 사이에는 6남매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저까지 큰 집에 가서 살게 되어진 거죠. 사촌 형제들 6남매를 키우실 때도 이제 버거우셨을 텐데 저까지 거두어 주셔서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? 제가 그 한 살 때 고아원에 보내지지 않고 큰아버지 댁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이 참 큰 축복이었더라고요.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제가 목사까지 된 것 보고 가셨어요. 참 기뻐하셨어요. 큰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어요. 동무이, 너는 기술 배워서 돈 벌어야 된대. 저는 큰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중학교 가고 싶었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줬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사촌들 큰아버지 댁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그런 걸 알았으니까요. 공장에 취직을 했죠. 그러고 나서 총수도 다니고 있었는데 형들로부터 욕도 많이 듣고 또 많이 맞기도 하고, 하여튼 그 시절은 그랬어요. 저는 지금도 그 소녀죠. 사실은 지금도 그 소녀 얼굴에 어렴풋이 기억나고요. 참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웠을 때였는데 저보다 한 살 위였던 누나였지. 사실은 참 삶의 그 위안이 되었어요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이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었어요. 그렇게 공장이 부도로 망하고 사장이 야반 도주를 하고 나니까 또 공장 기술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, 그러다 보니까 더 서러웠죠.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날 두고 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고, 그래서 좀 찾고 싶다, 좀 기대고 싶다. 그랬어요. 사실은 제가 죄를 지을 때 이게 나쁜 거다 뭐다 할 판단할 겨를이 없었어요. 일단은 이제 죽으려다가 너무 무섭고 그럼 이제 살아야 되는데 또 교도소에 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큰 죄를 졌나 보다. 어릴 때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런 생각이 참 나를 비참하게 했고,
저는 공부에 한이 맺혔었는데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가 됐단 말입니다. 그런데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틈만 나면 책을 잡고 했었는데 책 본다고 또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궁리를 하던 끝에 묘수를 찾았습니다.